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주간은 항상 우리가 설레발 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도 하지 마라. 포기하면 또 들어오는 게 주간이잖아. 그래서 하나가 역전을 해서 우리 시무룩이가 FA 50억 안타를 쳐줘서 됐고요. 일단 잘 엮었고요. 기름은 일단 마인하고 이런 건 안 건드렸어요. 굳이 보면 이제 오바를 건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3개 하면은 배당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배당은 요 밑에 있죠. 절대 사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꾸준히 보시면 좋은 결과 있도록 하고요. 지금 약간 1시 23분인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왜? 저는 미리미리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2시에 배당만 뜰 뿐이지 뭐 NBA GT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이에요. 20 정도만 하고요. 방장에 가는 강승부는 항상 배당 좋은 강승부예요. 배당이 낮은 강승부는 몰빵을 시키든지, 몰빵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낮은 배당이면 한 조합만 갑니다. 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조합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한식 연기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배틀맨의 기준이 뜨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근본적인 이야기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분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타케 코타로가 나오고 아리아라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오타케라는 선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느린 유희관이고, 근데 유희관이 치고는 비즐리라든지 오타케라는 선수가 올해 승을 많이 먹여줬기 때문에, 한신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에요? 투수 가지고 가는 팀이지, 타격이 오야마라든지 뭐 노이지라든지 뭐 사토 데이라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그리고 치카모토나 나카노라든지 이런 리드오프들이 기복을 잘 안 타기 때문에 물고 넘어지고 뒤집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한신이란 말이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했을 때 플레이오프 때나 코리안 시즌이나 재팬 시즌 보면은 대부분 타격팀의 승리를 많이 거두고 우승을 하고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돼. 소위 말해 크레이지 선수가 나와야 우승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한신의 가장 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었던 오타케라는 비즐리가 정규 시즌 때는 역할을 해주고 오히려 승을 생각보다 더 먹어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소뱅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죠? 경험도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야마카와라든지 야나기타라든지 한방 곤도라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한신은 물론 용명도 있고 뭐 사토 데이로아키도 있지만은, 사토 데이로아키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선수로서 아직까지는 중심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런 느낌은 안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야마카와하고 뭐 곤도라든지 물론 이오넴 있을 때, 야마카와 세이브 있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도 물론 경험이 많지 않죠. 이오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있었으니까 당연히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가능성은 드물었지만 그래도 뛰어봤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소뱅이 이제 5차전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공개수를 많이 빼고 있어요. 약간 LG가 공개수를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도 소뱅이 좀 더 낫고 당연히 유리한 건 맞고, 무조건 투수가 유리하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아리아라 같은 경우도 제가 정규 시즌 때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냐면은, 꼬롬의 경기가 못하는 건 아니야. 3점대 방어율을 가지고 괜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맞아. 리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고 있을 때도 따라 붙는다든지 1점 차 내용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어떤 누구랑 붙든, 심지어 뭐 지바라든지 이렇게 타격이 좀 약한 팀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리아라.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오늘 물부도 마찬가지고 뭐 코리안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일단 소뱅 쪽으로 배당 승이든 뭐 역배든 상관이 없고 일단 소뱅 사이드 쪽을 볼 수밖에 없고, 한신이 풀어가려면 오타케는 당연히 뭐 1회부터 3회까지는 잘 버텨서 의외로 그 느린 속구에 아니면은 보더라인 제구에 말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5이닝을 벗어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도 계속 1점 차 승부 가지고 경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스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차전하고 3차전은 결국 그런 식으로 1대2, 2대3으로 경기를 똑같은 내용으로 져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반등이 나오든지, 특히
당연한 소리지만 초반 이닝에 아리아나가 그렇게 공략이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한신을 가려면 다득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투수도 지금 다득점인 부분들이고, 반등을 이뤄내려면 뭐 원래 하고 있던 투수 가지고, 아니면 투수가 이닝을 많이 먹고 뭐 지키고, 이거 가지고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그래서 일단 5.5나 뭐 한신 때문에 낮게 받아주면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뱅 역배라든지 아니면 역마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인까지도 많이 한번 왜 이게 원정 경기니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코멘트를 많이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소뱅 사이드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바 쪽으로 6.5까지도 오바는 볼게요. 6.5까지 오바 준다는 거는 어떻게 이제 아무래도 볼이 느린 선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암커트 하든지 곤도나 뭐 구리하라라든지 이런 데 커트 시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타케 밑으로 그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 선수를 한 명 더 붙일 수도 있잖아. 거기에 붙이기에는 좀 선수가 아쉬운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야, 후지카와 감독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끌고 가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서빙이 더 유리한 거고, 1차전, 2차전 좀 계속 똑같은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야? 아쉽게 진 거거든요. 서빙도 그렇게 잘했다. 왜? 그만큼 한신 투수들이 선발이든 불펜이든 역할을 잘했다는 부분이죠. 소뱅 타선은 어느 정도 약간 LG 같은 거, LG도 5점이니까 못 버티잖아. 아무리 본세라도, 그지? 어제 뭐 겨우 이기긴 이겼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리아라 경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경기 자체가 그냥 끝나지 않는 부분들은 뭐 인터리그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가 좋겠어. 다득점 불붙일 가능성이 크겠죠. 연장을 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국내 야구. 오늘 와이스가 나오고 이제 치리노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 코리안 시리즈를 몇 대 몇으로 대부분 보고 있죠? 질문하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의견도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쓸데없는 거 제가 물어보진 않습니다. 보통은 4대 0이나 4대 1을 생각해. 이제 4대 1밖에 4대 1 아니면 4대 2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와이스가 높기는 더 높고 그다음 폰세 다음 좋은 거는 맞기는 맞죠. 근데 하나 같은 경우도 경험 부족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뻔하긴 하지만, 특히 김서현 같은 경우 어제도 그냥 끝내는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좋은 공을 가지고 150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인 건 맞기는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SSG 이후에 그 사건이 엄청 저는 여파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규 시즌이고 조금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LG는 지금 큰 약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늙은이 많이 하지만은 김현수라는 선수가 확실하게 두산에 있을 때부터 우승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고 홈런이라든지 이런 기록들 보면은 다 1등인 부분들이잖아. 그럼 뭐야? 결국 필요할 때 간다는 거예요. 오스틴도 플레이오프 때나 지금 한국 시리즈나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뭐 키움이랑 붙은 적도 있었잖아. 2년 전에는. 이런 게 전혀 떨어지는 결과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이제 문보경이하고 오지환인데, 오지환이 같은 경우는 KT한테 그때 이길 때 또 타율은 낮지만 중요한 때는 홈런을 잘, 특히 박참치 이런 선수들이 워낙 많다는 거. 문성주, 문보경. 반면에 하나는 이제 하주석하고 리베라토가 리베라토가 그렇게 엄청나게 장타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장점은 어쨌든 정규 시즌 때는 투수였어. 불펜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야구가 7이닝까지 가서 점수를 적게 준다는 건데, 삼성전도 마찬가지고 크게 의미가 있는 경기들이 없잖아. 어제도 이긴 이겼지만 타격을 쫙 벌리면서 심우준이 쳐주면서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LG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하나가 뭐 선발 유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거나 하나 밀릴 게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LG를 생각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LG보다도 와이스랑 이런 피칭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 LG도 정규 시즌 때 5점 이상 찍던 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번 시즌에 이제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뭐 국내 야구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치열한 부분이 뭐고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유일하게 LG라는 팀 자체는 밑에 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나, 삼성, NC 뭐 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냥 연승을 조금 더 타고 연패를 조금 더 타고 지금 그러니까 시즌이 재밌고 유입이 되고 패션도 유입이 되고 그런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맨날 배당 끝까지 비슷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위를 결정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냥 나온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LG하고 확실히 이 밑에 팀들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LG가 뭐 한두 명 안 좋다고 그럴 게 아니고 5점 이상 그러니까 좀 좋게 보면 케이버의 양키스라 봐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수가 아무리 좋아도 깰 수가 있고 경험 많은 선수들도 많고 그다음에 2년 전에 또 우승했던 게 크게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방향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않나요? 물론 하나가 홈에서는 우승을 안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어제 돌렸잖아. 어제 무조건 이겨야 되는 데서 하나를 가서 제가 됐잖아. 그러면 하나를 갈 거면 저득점 가지고 물론 뭐 선발 야구하고 지키고 이런 거 가지고 했긴 했지만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한신이랑 하나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득점 가지고 승리를 많이 거두고 지키고 7.5 받아가지고 하나가 오버한 것보다는 언더를 하거나 겨우 오버한 이런 언어바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팀 보통의 우리 강팀은 이제 승에 마이너스 오버 이게 이제 보통이잖아. 다저스든 LG든 뭐 애틀란타든 지금 애틀란타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정석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 승을 가든지 오버를 가든지 아니면 한 턴 거르는 방법도 있죠. 왜 제가 무지성으로 배팅을 찍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왜 오늘 경기가 그래도 조금 더 있습니다. 물론 6개 5개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알겠지. 그래서 무지성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내가 맨날 똥배 걸리는 이유가 뭐냐 뭐 갈 수도 있지 난 싫어하지만 근데 맨날 아무 생각이 없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도 그냥 대충 선발이 어떻게 해서 배당이 어떻게 해서 이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똥배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안 걸릴 수는 없지. 근데 방장이 생각을 해갖고 갔으면 그건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간 거잖아.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해줘야 돼. 욕하고 선발 욕하고 팀 4대 안 맞고 그다음에 팀 뭐 이 선수는 안 맞고 그거는 분석 아니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절대 분석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서 이래서 LG 이런 부분 때문에 LG를 찍는 거고 저는 하나를 찍겠으면 토론하든지 이게 맞는 거고 그냥 뭐 배당이 어떻고 두 번 하락이고 아홉수가 어떻고 한 번 이겨야 되니까 이거 표를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분석 아니에요. 그냥 복방 가서 아재들끼리 얘기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반 같은 경우는 계속 요행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삼성이랑 그때 하나랑 했을 때 한 번만 그때 만약에 삼성을 가시 삼성이 그때 배당이 꾸졌거든. 그래서 전반을 가시금 가랬지. 근데 그것도 뭐 제가 하나 간다고 했었죠. 또 맞죠?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는 요행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뭐 하나를 가든 LG를 가든 프리닝을 가는 게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자고 이 분석 방송을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되니까. 알겠지? 고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산 모비스하고 여자농구는 언제 들어? 여자농구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죠. 11월 달에 부산이 방장의 키플레이어 특히 둘째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11월 LG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밭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반대를 봐야 될 거냐 요거를 생각하면서 11월 달에 준비를 하셔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중순에 부산이 알짜배기가 많습니다. 무조건 부산 팀을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 2주째나 3주째 옷금도 개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썸이 개막하고 그 다음 토요일날 썸이 개막하고 일요일에 부산 KC가 개막을 하는데 이게가 뭔가 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문유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우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우진 같은 게 제가 또 몬차 경기 보고 왔죠. 수원에서 그지 내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경기를 챙겨 보셔야 돼요. 그냥 만약 이런 게 있네 이래 하면 안 되고 그런 선수들 분명히 변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처럼 90년대 선수들이 이제 노장으로 가는 부분이고 2000년대 초중반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배터면 BJ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맞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포츠 분석이나 스포츠 배팅은 기본적으로 그 리그를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아무리 남이 다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챙겨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틀리든 말았든 그래야 난 잘 될 수가 있다고 생각. 맨날 모르고 기억도 안 해주고 하는데 무슨
남이 다 한다고 다 맞춰주겠어요? 그건 없는 거거든. 설사 되더라도. 알겠죠? 여러분 장기적으로 배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팀도 휘어야 되고 선수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 경기도 챙겨봐야 돼요. 저는 그게 최고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당이 2번 하락 조째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뭐 GTD 필요도 없는데 GTD 뜯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아무 부질 없는 거거든요. 팔기 위해서. 저도 팔기 위해서 왔죠 당연히. 근데 윈윈 관계를 원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표 받아가는 거 어차피 하는 사람만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을 갈 건데 방향 분석을 듣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거 하려고 여기 오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노닥거릴 거면 하지 마요. 왜? 쓸데없는 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비스하고 KT 보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KT하고 지금 뭐 KT는 A 그룹으로 뭐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하위권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하위권을 분류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LG전에 뭐 아쉽게 졌지만은 LG가 센 게 맞기는 맞았었고요. KT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문경은 감독이 와가지고 좀 다득점이 금방 많이 늘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언더컬러에 볼 수가 없어. 작년에 여러분 송영진, 핸디라든지 승이라든지 언어바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 봤을 때 상당히 재미도 없고 일반승 가면은 일반승을 잘해주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언더도 아니고 그렇죠? 문경원 감독 우리 토토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경기 입장에서도 KT 팬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우승 그 감독이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저는 언더는 볼 수가 없어. 왜? 모비스는 작년에 어쨌든 뭐 지금 깨지든 감독이 바뀌었든 뭐 선수가 손용하고 프림 빠졌든 언더의 컬러를 가진 팀은 아닙니다. 모비스 LG전도 유일하게 주말에 토요일에 오버가 났던 경기죠. 그리고 평득을 작년에 80, 작년에도 그 농구가 눈 썩는 정도였잖아. 140도 있고 올해 제일 심하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는 컬러야. 그리고 문토토 사전에 SK 있을 때도 SK 때 적게 있었던 감독이 아니잖아. 보통 보면은 수비로 해서 이런 부분은 없어. 물론 뭐 드롭존을 한다든지 플레이오프라든지 아니면 챔피언 결정전인데 수비적인 부분을 쓰기는 쓰죠. 프로팀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문경은 감독 스타일 자체가 뭐 슈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슛을 자신 있게 쏘는 거 원하고 헤인지라든지 뭐 변기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KT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거 간단하게 봅니다. 모비스는 제가 낮게는 평가를 안 해도 A그룹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KT, KCC, 정관장, LG 여기에요. DB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이런 부분이고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B그룹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승현도 있고 뭐 함지훈의 활약이 여전히 좋기도 하고 해먼지의 롤이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KT한테 물론 오늘 KT랑 붙으니까 뭐 보여주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해먼즈라는 선수는 좋은 선수도 맞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하는데 프리롤을 줬단 말이야. 양동근 감독이. 근데 위력이 모비스에 안 맞아. 모비스라는 팀 자체는 끈끈하고 애초에 옛날에 유지학부터 아시죠? 그 부분에 해먼즈가 안 맞고 오히려 송영진이나 지금 문토토한테 갔었으면은 더 활용도가 높거나 작년 같은 해먼즈가 나올 가능성이 그거는 왜 오늘 해먼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해먼즈가 마리한테 꽁꽁 묶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갔었거든요. 그 힉스 같은 경우도 힉스가 SK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해먼즈가 KT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SK랑 KT랑 붙었을 때 힉스가 해먼즈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잘 풀어갔었어요.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아리까리하던 부분도 있잖아, KT 이 옵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디비전에 분명히 반등을 이뤄냈죠. 왜? 지금 뭐 모비스 이 옵션도 좀 애매하고 KT 이 옵션도 좀 애매하잖아. 이 옵션은 로메로보다는 당연히 KT의 이 옵션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이런 부분은 사소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함지훈하고 이승현이 있지만 여기 반면에 하윤기라든지 이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모비스의 그 두 명을 잘 막아줬었어요. 그리고 항상 위력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왜 물론 감독은 송영진에서 여기로 바뀌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 해법을 잘 찾았기 때문에 KT가 모비스한테 성적이 괜찮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KT 승을 보고 간단합니다. 오히려 모비스보다도 A그룹이랑 확실히 B그룹이 나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비스가 플레이오프 가면은 잘한 것이고 플레이오프 못 가더라도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가를 안 했지만은 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진이가 물론 꾸역꾸역 승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그 정통 포인트 가드 양동근만큼은 아니지만은 정통 포인트 가드에 맞는 선수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우석도 아니긴 해요. 그리고 김동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007년생 그 모비스 유소년 클럽 출신 김건아 이런 선수들이 가야 되는데 확실히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비스 같은 경우는 가드진에 뭐 활용도는 많아. 근데 딱 한 명을 놓고 말하면 뭔가 하나하나 아쉬워요. 정통 포인트가 왜 무빈이도 있고 서명진도 있고 이우석이도 있고 옥전도 있고 김동준이도 있고 김건아도 있고 한단 말 다채롭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을 쭉 밀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 물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농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지? 그리고 오바를 보는 거는 지금 박무빈의 활약이 꽤 올라가고 있죠. 무빈이가 이상한 짓을 하긴 하지만은 뭐 LG전에 뭐 플로터라든지 과감하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비스한테 무조건 좋은 부분이야. 왜? 서명진한테 몰리면 박무빈에 대한 활약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서서히 경기들 LG전도 괜찮았었고 그다음 그 전에 뭐야 SK전인가 그 전에도 좋았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내 농구가 지금 언어바가 혼란스럽고 한 번씩 150을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해버리면 뭐 그냥 160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KT가 송영진 감독이 아니고 그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향성은 물론 하이오바를 뛰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그런 가는 거 얼리 오펜스 가고 토선형 가고 빨리 3점을 던지고 그다음 빨리 패스를 해주고 이게 문경은식 5G 농구 아니야 옛날에 SK 있을 때 그지?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함지훈의 역할도 그대로 되고 있는 거고 무빈이도 괜찮고 그다음 해먼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0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되는 부분 좀 아쉽죠. 센터의 용병이든 아니면 저기 뭐야 스코어러 용병이든 수비가 좀 많이 아쉽다고. 그거를 KT에 있을 때는 KT 송영진 감독이 그 특유의 끈끈하게 재미가 없잖아. 맨날 저득점 나고 140점이고 거기 팀들 세배서 했는데 모비스는 지금 맞춰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생기고 그냥 저는 점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바에다가 KT 승 쪽으로 봐야 되고 승호패에 5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물론 모비스가 5점차 경기가 많고 이기든 지든 5점차 내용들이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일반승의 메리트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핸디를 건들 필요도 없고 아마 배당을 잘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승이나 오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나머지는 뭐 선택은 하는 거는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호주 축구를 가져가지 않을게요. 우리 호주 축구 잘 써먹었죠. 브리즈번 승도 가고 월요일에 올킬 날 때 언더가 쓰기도 했는데 오늘은 별로기 때문에 제가 호주 축구랑 미축은 특히 호주 축구는 쓸 때만 썼을 때는 참 좋은 리그고 그 다음에 절대 뭐 닫아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별로 갈 게 없기 때문에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다 받아드릴게요. 분석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알겠죠? 나중에 서스럼 없이 질문하고 추천 눌리고 하세요. 후원하시면 2시 이후로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강승부를 참여하시는 분도 있죠. 그다음 처음에 조합하신 부분들 어차피 늦게 보낼 거 2시 넘어서 보낼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보낼게. 왜? 알아야 뭘 알 거 아닙니까? 그지?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배팅을 해야 되고 1번이 나지 2번 그걸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건 분석 끝나고 해드릴게. 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B하고 옥금 보겠습니다. KB 같은 경우는 뭐 임성진을 떠나서 올해 우승 후보도 맞고요. 여전히 뭐 경민 불패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확실히 뭐 미신 아닌 미신이지만 확실히 경기력이 다르긴 좀 달라요. 그리고 야쿠비라든지 비에나라든지 뭐 윤서진이라든지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젊은 선수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분위기가 많이 타는 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국가대표 공격수도 가지고 있고 국가대표 센터도 가지고 세터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옥금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으로 넘어 11월 중순에 이제 개막을 할 건데 어찌어찌 경기는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신영철 감독 같은 경우는 국내 농구의 유도훈 감독 같이 정규 시즌에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감독이죠, 그죠? 왜? 이 한 팀에서 뛴 게 아니고 맞죠? 여러 팀에서 그래도 꽤 오래 거의 뭐 안 뛴 팀이 없어. 뭐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LIG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그다음 우리카드 그지? 그만큼 콜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지금 외국인 감독이 바뀌고 해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좋아지고 부산 옥금은
제가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특징은 없어. 디미트로프가 좋고, 그다음 정강인이 왔고, 그다음 이민규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 뭐 김건우가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뚜렷한 특징이 그렇게 많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근데 쓰기는 잘 써서 맞추기는 잘 맞췄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체급 차이는 어쨌든 김밥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야. 용병이라든지 뭐 디미트로프도 잘하는 용병이고 우리가 가게 해서 옷금 좋다고 얘기를 해서 강선부를 맞춘 적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김밥은 국가대표 색채가 크고 그다음에 일단 뭐 선수도 선수지만은 그 감독을 잘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스페인은 그 감독 자체를.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뭐 한국 옛날 올드한 배구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를 잘 타고 지금 뭐 KB 뭐 대한항공 전에도 이겼고 우리 대한항공 때문에 한 개 못 먹었잖아. 그리고 현대캐피탈 때도 우리가 오바를 가고 프렌을 가고 김밥이 이길 수 있는 부분. 왜? 강팀한테 잘해 우승을 할 수가 있거든. 항공, 현캐, 소위 말해서 강팀. 그 팀들한테 좋은 모습을 여러 번 지금 2번 보여주면 물론 한 번씩밖에 안 붙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김밥이 배당이 오늘 KT처럼 배당이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야. 1.5나 1.6은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요. 모비스도 나쁘지 않고 OK도 나쁘진 않은데 KB하고 KT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라서 일반승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85가 있으면 언더를 볼지 언더가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지금 5세트도 많이 나고 4세트 기본적으로 깔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금이 프렌을 하면 약간 옛날부터 1세트를 잡고 2세트 바로 잡는 프렌을 잘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임성진을 떠나서 마인을 할 수 물론 정민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마인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수 구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더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게 배구를 2개를 찍지는 않잖아. 뭐 또 조합을 남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언더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KB 승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겠죠. 승이 났습니까? 저득점이 났습니까? 근데 미묘한 차이로 승이 조금 더 났고요. 저득점도 누가 이기든 오금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 매년 말씀드리는 거거든. 잡으면은 1세트 잡으면 2세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세트를 잡아버리면 2세트 뭐 보면은 뭐 옛날에 뭐 레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뭐 박창성이도 있지만은 뭔가 되게 많은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기노 마사지가 잘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컸던 부분이고 아니면 레오 위주의 팀ing 부분이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득점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 185냐 186이냐 184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185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고 옷금을 가실 분들은 또 5세트에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레오 있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디미트로프가 5세트 많이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 몇 경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역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페퍼 보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은 나중에 다 읽도록 할게요. 후원이든 뭐 질문이든 후원 감사합니다. 새로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다 얘기 드릴게 분석 끝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산타이지 치면 되거든요. 산타이지 치면은 영상이 많아서 아주 보다 아니다 싶으면 안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 보는데 이 새끼 좀 괜찮네 싶으면은 계속 보세요. 그 다음 이제 한번 참고해볼까 하는 거 보고 몇 배당 주고 잘 맞추나 보고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방제복 하지 말고. 자, 현대캐피탈하고 페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건설 갈 거죠? 현대건설 갈 거지? 자, 한번 물어보자. 물어볼 땐 이제 어느 정도 끝났거든. ESL만 하면 되거든요. 현대건설 갈 거잖아. 갈 거야, 안 갈 거야? 마인 갈 거잖아요. 갈 거죠? 왜? 왜 갈라고 해요? 페퍼니까. 그게 가장 크잖아. 오늘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 어떻게 생각해? 카리 어떻게 생각해요? 카리라는 선수. 방장님 그냥 중간인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아니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50점도 하고 양것이나 어떻게 생각해? 카리가 중요하거든요. 마인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솔직하게 그냥 내가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봤을 때 방장님 애매하다 아니면은 뭐 그동안 원체 야스민하고 뭐 현건도 용명이 좋았던 팀이 그다음 우승권도 한번 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키는 크고 뭐 덩치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좋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렵다. 지금 오늘 마인을 하려면 카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정지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좋은 활약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명과 암이 확실한 친구예요. 그 양거신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현건은 뭐 이제 디그 좋고 수비 좋고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죠. 그리고 페퍼 같은 경우들아 지금 누가 핵심이야? 페퍼는 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선수로 봤을 때. 그 일본 그 선수가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경기가 잘 풀려갔잖아요. 동홍이 원래 페퍼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5세트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옆에까지 따냈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양효신이 옛날에 있고 만약에 옛날에 있었던 뭐 페퍼라면은 물론 조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 조이가 좋은 용병은 아니에요. 근데 박은서라든지 시마무라가 중요할 때 끊어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장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장이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 쪽으로 가든지 현대건설 마엔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일반적이죠. 수비 좋고 페퍼는 페퍼고 뭐 세트마다 저번에 우리가 오버 못 떠서 못 먹은 적도 있잖아요. 1세트를 잡았는데 4세트, 3세트를 못 잡아가지고 오버 한 적 있잖아. 근데 페퍼가 작년에 보면은요 현대건설 멤버가 크게 다른 게 없잖아. 그 뭐야 김희진이만 들어오고 용병만 바뀌었잖아. 그죠? 근데 성적이 특히 수원이나 홈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렸지 않았습니다, 님들아. 그리고 그 현건이 뭐 2.5는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경기도 있잖아요. 아무리 2.5가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확률이 무조건 여러분 많이 찍지 않는다는 거 알긴 하지만은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거는 현대건설 일반승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74에 오바 179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혼란이고 지금 1.19면은요 1.19, 1.44면 2.5에 1.7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124.5에 페퍼가 이제 더 이상 2.5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그런 팀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젖잘살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불안한 부분은 항상 내포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2.5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네이션 배구도 보고 봐주면 잘 안 해주잖아요. 해주긴 해줘야 되나. 뭐 터키가 막 2.5 마이너를 한다든지 일본이 2.5 마이너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배 자체도 거의 뭐 접전에 혼란도 물론 기업은행하고 도공이 우승 후보 기업은행 우승 후보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 경기가 거의 치열하죠. 그 5세트 어제도 기름도 마찬가지고 맞지? 대혼란이라면 시즌 초반에 물론 이제 잘하는 팀들은 2라운드, 3라운드 이후로 이제 쭉 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탐색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용병을 정확하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카리 같은 경우도 조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있다 보니까 반응이 좀 늦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김다인 세터가 잘해줘서 메이드를 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페퍼 역도 보고 프렌도 보고 다득점도 보고 이런 부분이지 현대건설이 현대캐피탈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생각하면 양효진에다가 카리에다가 뭐 정지윤에다가 김연견에다가 수비에다가 그다음 나연수에다가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나오고 우승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고 결국 현대건설이 약체로 평가를 받지만 지금 뭐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1.10은 당연히 갈 필요가 없고 1.2, 1D나 1.3 이런 건 제가 추천 안 해주니까 1.5로 가가지고 마인 가는 것보다는 마인을 보더라도 확률적으로 2.5를 물고 있는 페퍼라고 생각해서 오바 가는 것도 페퍼 경기력이 괜찮잖아요. 왜? 시마무라 조이는 없는 게 나아요. 조이는 못하는 용병이에요. 오겠지만은 그리고 박정아도 물론 이제 그 리시버에 대한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히 해주는 선수고 클러치 능력도 있는 선수고 밑에 이제 박은서도 받쳐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럼 도공도 어쨌든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도공 만나면은 눈깔 돌아서 또 5세트에서 이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서울 삼성도 마찬가지고 페퍼도 좋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마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오늘 이게
다 맞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얘기를 하면 당연히 현대건설 좋은 얘기하고 페퍼를 너무 좋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페퍼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2.5 정도는 174라고 생각하고 현대건설 셧아웃은 안 당할 거잖아. 당할 수 있어도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니까. 우리가 흥국생명 현대건설 붙을 때도 마찬가지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득점을 보든지 프렌 쪽으로 보든지 역배를 뭐 생으로 단포를 가든지 물론 오늘 이제 강서부로 가니까 뭐 역배를 단통으로 가고 이렇게는 오늘 안 하겠죠. 그죠?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게 국내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튀어나온 게 없어요. 배당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잘하고 조심할 수 건들 수 있는 거는 또 건드려보고 이게 맞거든. 페퍼 저번에 도공 때 자신에게 프렌의 오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도공도 엄청나게 기본기가 좋은 팀 아니야. 근데 그 팀을 2세트까지 2세트 따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겨가지고 그걸 이겨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마무라가 역시 일본 국대에서 해줬던 부분도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팀이 조금 확 무너지는 부분들이 없다 지금 페퍼가. 그래서 그 저번에 이제 1세트 따고 3세트 4세트 못 따서 언더 났다고 안 갈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건을 가더라도 물론 보시겠죠. 대부분 80%가. 근데 오바 쪽도 맞네 방정만 맞네. 뭐 현건이 무조건 하기에는 어쨌든 올해 우승 후보까지는 평가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2.5로 해가지고 투트랙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창원 LG하고 뉴타이페이 킹스 같은 그리고 느바는 표를 보내주고 할게요. 이제 좀 있으면 배당 뜰 거니까 얘기도 할 것도 있고. 저 방장님 여러분들아 ES에 저는 알아서 얘기해요. 저 스포츠 미친 거 알아요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아. 물론 방장님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맞추는 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야. 일본 농구 다 들어오고 스페인 농구 다 들어오라 했죠. 왜? 전 5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잘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아. 그리고 배당 좋게 가세요. 그 동그라미 치는 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고 안 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다시 지금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는 거고 그래 포기하지 말고 설레발도 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국내는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그런 거 하고 있는 건데 주 짜거나 뭐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바보예요. 아시겠죠? 그냥 하는 거고 안 해도 되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래도 배당 챙겨서 가고 맨날 국내는 대충 하면 된다 뭐 아홉수다 배당이 어떻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조건도 소리 좀 그만 좀 하고 자기가 물어보고 어떤 부분을 가야 되지 배당 어느 정도 챙겨가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갈 건데 이거를 해야 됩니다. 틀리든 맞았든. 왜? 그래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맨날 똥배 틀리고 주작이라 했었고 남 탓만 존나 했었고 지가 잘못한 탓은 전혀 안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ESL 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ESL의 동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LG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 타이페이 킹스의 오늘 제가 찬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아?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잖아. 뭐라고 얘기를 했어? 뉴 타이페이 킹스는 누구랑 붙었어? 엘버트 도쿄를 하면서 우리가 강승부를 만들어냈었죠. 그죠? 맞잖아. 택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뉴 타이페이 킹스를 말씀을 드리면 뉴 타이페이 킹스는 ESL 3번 우승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옛날에 치바 제치에서 잘했던 감독이야. 승률이 엄청 높았고 일본 농구의 기록을 갈아치웠던 선수고 그리고 제레미 리는 은퇴를 했고요. 동생은 잘해. 그리고 타이페이 킹스 선수들 아예 모르진 않을까. 왜? 작년에 부산 KCC랑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산 KCC가 못했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LG의 지금 경기력이랑 타이페이 킹스의 뭐 정규 시즌 경기력이라든지 그다음 엘버트 도쿄한테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LG 마인이고 그 다음에 ESL의 좀 다른 점은 뭐죠? 용병을 2명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누가 나와요? 에릭하고 마리에가 나올 수 있죠. 옛날에 국내 리그 같은 경우 2명 써서 1명 보유도 있었고 2명 출전도 있었는데 그게 LG한테 득은 되잖아. 왜? 에릭이 못하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뭐야? 에릭하고 마리에를 쓰면은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한 명이 뭔가 안 될 거 아니야. 특히 마리에 같은 경우는 테크니션 용병이 아니고 국밥 용병 아니야. 그지? 정통 센터에 뭐 엉덩이 비벼 그래 넣는 거잖아. 아니면 타마이고 3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상현 감독이 그렇게 많이 시도는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에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레이 땜빵으로 데려오려고 데려갔던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ESL은 SK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이 안 돼도 알겠지만은 기준 자체가 클 수밖에 없고 점수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만 오면 이 새끼들이 시간을 보고 드리블 많이 치고 하는 거는 병이긴 하단 말이야. 그리고 LG가 물론 이제 1위, 2팀이고 우승 팀이긴 하지만은 득점이 많이 높은 팀은 아니죠. 슈터들을 보유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대표가 어쨌든 두 명이 있잖아요. 양준석이라든지 유기상이라든지. 유타의 핑킹스는 그건 아니란 말이지. 국가대표 하면서 많이 늘었단 말이야. 양준석이랑 특히 유기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타의 핑킹스도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고 그 다음에 빠박이 그 선수하고 그 선수들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조직력이 좋아요. 근데 약간 뭐냐면 패턴적인 조직력은 당연히 한국농구 여러분 여기 튀어나오지만은 우리나라만 유독 그 조직력하고 패턴하고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리그거든요. 근데 외국의 뭐 동아시아라든지 그다음 타이안 맥주, 뉴타이 페이킹스, 뭐 타오 위안, 그다음에 뭐 필리핀 리그는 더 개인 플레이고요. 일본은 그 섞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LG의 마인이 4.5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ESL이라는 부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홈에서 시작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유타의 페이킹스 같은 경우도 거의 개인 플레이 그냥 능력은 좋아서 168을 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엘버트 도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엘버트 도쿄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엘버트 도쿄 수준까지는 LG가 아니고 그다음 국내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경기는 아니에요. 물론 1주차 때는 변수가 많아서 1주차 때는 틀렸어요. 일본 팀들 다 지고 핸디 못하는 건 알겠어. 근데 다 져가 어이가 없었거든. 2주차 때부터는 실력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SK가 원해가지고 프렌 한 데서 프렌 나왔고 66 골드킹스도 많이 했고 엘버트 도쿄 승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SL이 안 들어왔을 때 제가 또 팁으로 들어서 트로판 기가라든지 왜 국제적인 방향은 뭐 BJ 이전에 스포츠를 미친 사람이거든. 보면 알겠지만은 미친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미쳐갖고 안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 AI 기계가 아니고 물론 대부분은 판매하러 왔죠. 그 결과도 내고 그다음 유로바스켓 이런 부분은 제가 성적을 냈잖아요. 6년 동안 3배, 2배 이런 족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5배, 6배 알려주고 중승부 5배 하도 중승부 강승부 타러 일반 배팅이 없잖아요. 맨날 사기치고 맨날 숨어 도망가고 맞잖아.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강승부 200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고 뭐 3배 했는데 200개 꼽사리 끼니까 받는 거 이건 아니잖아. 배당이 좋아야 200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을 했고 숱하게 하고 그다음 내폴더 강승부도 보여주고 이래 하고 나서 받는다고 그냥 숟가락 얹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맨날 올킬값이고 의미 없는 거 그거 왜 하냐고요. 그리고 맨날 기본 배팅은 맨날 금액 조절이고 중승부 맨날 3배 줄 거면서 조합 존나 많이 줄 거면서 그거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안 들어올 때 있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마인에 오버보면 되고요. 더 설명할 부분들 없고 유타의 핑킹스가 제레민 동생이라든지 그다음 센터 그 빠박이 있거든. 오늘 나오거든요. 그리고 ESL 중계는 숲TV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티빙에서 중계를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숲TV에서 중계를 할 거니까 농구 중립 1, 2 가면은 야구도 일본 야구 중계가 되잖아요. 그죠? 가서 보셔서 하세요. 더 이상 연홍이 들어온다고 연홍 들어오니까 들뜨네 조찌할 필요도 없고 연차도 높고 여러분들 연차가 오래됐는데 그 5개 가지고 뭐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거 들어오고 모르면 배우고 그다음 여러분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덴소 여자 농구도 들어오면 아란마르 들어오면 다 통령급 때 했고 구미 때 했고 다 갔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5배도 좀 찍고 4배 맨날 크로스체크하고 우마 좋아하고 KB 좋아요 행케요 뻔하잖아. S급이 어떻고 A급이 어떻고 틀리면 남탓했었고 도망가쁘고 휴방한다 했었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속으실랍니까? 저도 틀리고 맞고 하고 국내 더러워도 해요. 근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데 맨날 그것만 하고 금액 조절하고 고액인데 1.4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얘들아. 그거 틀리면 어쩌고 맞아도 하루 틀리고 내일 맞으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똑바르게 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좀 제발 짜는 소리 하지 말고 물론 배팅이 짜증나는 부분 있긴 하죠.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왕 하는 거 어른이잖아. 성인.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성인답게 좀 하자고요. 징징거리지 말고 비꼬지 말고 왜? 방장은 여러분한테 사기칠 생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렇게 해준 적도 없고 오히려 잘해줬고 맞잖아. 틀렸으면 틀렸다. 배당 좋게 주고 배당 좋게 가야 되고 그리고 질문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표 맞고 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질문하시고 NBA 바로 해드릴 거고, 배당 떠 있을 거고, 강승부는 저는 한 4배에서 5배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 그 이상은 안 가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일단 녹화는 끝내도록 하고요. 아시겠죠? 보채지 말고 천천히 가도 안 이상해. 급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급해하지 말라고. 시험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알겠죠? 올바른 부분 해야지. 맨날 안 되면 다 베껴갑니다. 여러분 빤스까지 다 베껴갑니다. 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뭐 조시 되든 밥이 되든 뭔 상관이에요. 신경 꺼버리면 되지. 맞죠? 됐죠? 질문하시면 되고,